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어젯밤부터 광주와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를 비롯해 전남 11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오후까지 많게는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나요? 네,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과 나주, 완도와 강진, 보성 등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는데요. 그 밖에 광주를 비롯해 전남 화순 등 6개 시군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내린 비의 양은 완도 204.3mm를 최고로 보성군이 199, 장흥이 183, 나주 다도가 171, 강진 성전이 146mm 등입니다. 새벽 한때 보성과 완도 장흥에는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강진에도 시간당 50mm가 넘는 비가 내렸는데요. 앞서 강진과 장흥, 해남과 진도 등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한 차례 피해를 입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번 비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안을 따라 비구름대가 계속 유입되고 있어서 세찬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 오후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많은 곳은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산사태나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발표되는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라남북도가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환경부에 보내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정부 수해 원인 조사 용역 결과와 달리 피해 지역 주민들은 홍수기 댐 운영관리 부실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홍수 피해 근본 원인과 홍수 조절 실패 책임을 명시하고 국가에서 피해 주민을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지원 지방하천 신설과 국가하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에 국가 일괄 정비 등을 건의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의힘 입당을 놓고 호남 지역 지지층의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3지대 창당을 바랐던 일부 인사들은 지지를 철회하는 등 일부 지지층의 이탈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초 예상보다 빠른 입당에다 제3지대 창당을 바랬던 호남 지역 윤 전 총장 지지층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광주 지역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인 공정사회연구원은 입당 지지와 함께 외곽 조직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호남 정서와 정치 현실에서는 이른 감이 있다며 특히 호남 지지 모임과의 최소한의 협의 없이 이뤄진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광주 지역 윤 전 총장 지지 모임이 입당에 대해 공식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윤 전 총장 중심의 제3지대 세력 구축을 기대했던 호남 일부 지지층의 이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의 뜻을 밝혔지만 지난달 윤 전 총장 광주 방문에 동행했던 김종배 전 의원은 지지를 철회했고 송기석 전 의원 역시 입당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이 지지할 수 있는 경로와 명분 자체를 차단한 측면들이 있어서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입당으로 윤 전 총장의 광주 전남 지지율은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명이 더 나왔습니다. 6명은 주점 등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고 이들 중 1명은 광주의 한 여성병원 종사자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전북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에서는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라남도가 주류 판매 음식점 등 3만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일주일 동안 유흥주점 등 6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운영 제한 시간을 어기고 영업한 유흥주점 등 3군데를 고발 조치했고 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3군데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광양경찰서도 어제 새벽 밤 10시 이후 영업을 하지 않도록 한 행정명령을 어긴 광양의 한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그리고 손님 등 9명을 적발했습니다. 광양시 옛 진월 면사무소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지 3년이 흘렀는데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다란 창문과 나무로 된 직사각형 출입문. 건물 현관에 새겨진 둥근 무늬는 조형미를 살려줍니다. 일제강점기인 1923년 지어진 광양시 옛 진월 면사무소입니다. 해방 이후부터는 면사무소 등 관공서로 주로 쓰였고 포스코 제2제철소가 광양에 들어설 당시인 1981년에는 포스코 임시사무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지붕에 목조 트러스 등 근현대 건축 양식이 잘 보존돼 2018년 국가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로 등록 이후 3년. 벽면 곳곳이 깨져 있고 낡은 출입문은 갈라져 썩고 있습니다. 등록 문화재 안내판은커녕 앞마당은 주차장으로 쓰이고 건물 뒤편은 농기구와 청소 장비들이 즐비합니다. 등록 문화재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렇게 자물쇠만 굳게 잠겨 있습니다. 건물을 보존하려면 활용 방향을 정하고 예산부터 확보해야 하지만 광양시는 문화재 등록 3년째인 지난 4월에야 문화재청에 관련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개부수 설계는 이제 완료됐지만 이제 예산을 신청했는데 이제 받을지는 이제 좀 어떻게 될지 청의 이제 사정 따라 달라지겠지만 자치단체 홀대와 지역민들의 무관심 속에 지역의 역사가 담긴 문화 자산이 방치돼 흉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여수 산단 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여수시민 가점제 동참 기업이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사업에 동참한 기업들이 신규 인력 채용부터 합리적 수준의 가점 제도를 수립 운영하기 때문에 취업을 앞둔 지역 인재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해남과 강진, 그리고 진도, 장흥군청을 방문해 폭우 피해 지역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한 수재 의연금을 전달했습니다. 의장협의회는 전남 22개 시군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이 멍인 양이카드의 만좌 돌파를 맞아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책을 위해 유기견 보호센터에 이용금액의 0.1%를 특별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멍인 양이카드는 지난해 5월 출시된 뒤 이른바 페팸족의 호응이 이어져 왔고 카드사 중 유일하게 자신의 반려동물 사진을 삽입해 제작하는 사진카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전남도 그리고 목포시가 친환경 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3년 3월까지 친환경 선박 기술을 육상과 해상에서 실증하고 안전성을 평가하는 연구시설을 목포에 구축하는 한편 관련 기술을 국제해사기구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온열 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사흘 전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사병 증세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51살 A씨가 그제 숨졌습니다. 올여름 광주에서는 21명, 전남에서는 71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한평만 연안 수온이 그제 30.4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영향으로 고수온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그제 한평만 수온은 30.4도, 여수 가망만 29.4도, 완도 군이 28.7도를 기록했습니다. 수산과학원은 당분간 연안 표층 수온이 상승 영향을 보일 것이라며 양식어류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동계가 광주 비엔날레 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 노동청의 조사 결과와 관련해 책임자 사과와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청이 광주 비엔날레 재단 전 대표이사와 임원들의
부당한 업무 배제와 사적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며 광주시와 재단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는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재단 운영 정상화와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조직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초등학교의 영어교육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은 이달 초 광주 지역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방과 후 학교 운영과 1, 2학년 정규 교육과정 가운데 영어 선행학습 등의 실태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이와 관련해 자료를 내고 일부 사립초등학교의 영어 몰입 교육을 방치할 경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무시되고 공립학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주시가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합니다. 추가로 선정되는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4곳과 가정 어린이집 6곳으로 오는 11일까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정부 미지원 시설 가운데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강화된 운영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로 반아동수에 따른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 등이 3년간 지원됩니다.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인수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흥건설은 최근 대우건설의 최대 주주인 KDB 인베스트먼트와 지분 50.75%를 매각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금액은 2조 1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으며 한 달에서 2달가량 실사를 거친 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대우건설 노조는 졸속 매각을 막기 위해 오는 18일 파업에 돌입하고 중흥건설 실사를 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라남도가 한전 KPS 인재개발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전 KPS 인재개발원에는 144개 병상이 운영될 예정이며 의사 2명과 간호사 6명 등 8명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 등 20여 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남 지역 생활치료센터는 전남도 인재개발원과 함께 2곳으로 늘었고 전담 병상이 모두 600개로 늘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졌습니다. 현재 진도등은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면서 나주와 강진 등에는 호우경보가, 광주와 담양, 순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30에서 80, 일부 지역은 100mm가 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려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현재 기온 광주가 23도 가리키고 있고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최고 기온 31도, 광양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겠습니다. 목포와 강진, 영암, 해남 모두 32도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31도에서 3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비 소식이 잦습니다. 우산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